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공감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올해 여름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를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게 만든 코로나19야 말할 것도 없지만 저는 역사상 가장 길었던 54일간의 장마와 그 이후에 이어진 폭염, 그리고 유독 강력했던 가을 태풍들이 떠오릅니다. 지구온난화가 이미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들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구의 급격한 기온 상승을 막아야 합니다. 교육청, 인천시의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는 최근 지구 기온 상승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줄인 기관 중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우리 인천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토크쇼가 그동안의 동아리 활동을 바탕으로 서로 생각을 나누고 기발한 아이디어도 공유하는 즐거운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의 친환경 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설거지하거나 손 씻고 난 물들은 과연 어디로 모여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우리가 사용한 물들은 하수도를 통해 각 지역에 따라 인천환경공단의 9개의 하수처리 시설로 모이게 됩니다. 이 9개의 처리 시설엔 하루에 약 94만 3천 톤의 하수가 발생되어 이를 매일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방법으로 깨끗하게 처리 정화하여 하천과 바다에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처리된 방류수 일부는 공정용수, 도로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재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분유 처리는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변기를 지나 분뇨가 정화조에 모이면 분뇨 처리차가 와서 모두 수거하여 광화 지역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의 분뇨 1일 발생량 약 1,780톤을 과자 통합 분뇨 처리장에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인천에선 청라사업소와 송도사업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분리수거가 가능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1일 발생량 중 840톤 가연성 쓰레기를 스토커 방식으로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게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중에 발생되는 에너지는 지역난방 형태로 온수 및 바닷난방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하루 발생하는 300톤의 음식물 쓰레기는 위생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축산사료로 가공 생산되어 축산농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처리 시설 주변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축구장, 야구장, 골프장, 수영장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공원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쓰레기 소각로의 열을 이용한 열대식물원이 있습니다. 가족과 편히 쉴 수 있는 캠핑장도 있습니다. 또한 각 환경시설의 홍보관과 체험시설이 있어 하수처리 및 쓰레기 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물,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을 위해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응답하라 기후위기! 이번 설문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환경을 사랑하고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인천 미래세대 친구들이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직접 응답해 주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인가요? 591명의 인천 미래세대 친구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응답하라 기후위기! 함께 살펴볼까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97.3%의 미래세대 학생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91.3%의 미래세대 학생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기후위기의 현상, 기후위기의 원인, 기후위기의 심각성, 우리의 대응 방안, 실천하는 환경보호,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기후위기 대응 교육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고 싶나요? 미래세대 학생들이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생활 속 실천, 캠페인, 토론 참여 순으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 버리지 않기,
자원 절약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분리수거 잘하기, 환경 캠페인 참여하기, 환경 동아리 참여하기. 우리가 그리는 그린 미래, 인천의 미래 세대가 앞장섭니다. 야, 저는 오늘 업사이클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재활용이나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알았고, 일단 저희가 환경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는 그냥 버려진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 쓰레기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요. 다시 생각해보고 사용해 보자고요. 이 고래는 생물이 살아가는 공간에 나무를 그려 생물의 다양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을 소중히 하는 걸 생각했고, 여기에 지구가 아파하는 그림이 있고, 점점 와이파이가 커질수록 환경이 깨끗해지는 걸 알려줬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좀 위협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자연재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되는 자연재해라. 기후 위기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의 제품 생산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 심한 것 같아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소 자동차도 나왔으니까 걷거나 일회용품 잘 움직이기, 재활용하기, 쓰레기도 재활용하고 꽃이랑 나무도 많이 심어야 스스로라도 환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냈으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재활용도 하고 그런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선생님과 공부할 때 해수면이 높아져 사라지고 있는 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극곰들이 살 집을 잃어가고 힘들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북극곰들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인간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에 장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요즘에는 또 태풍이 많이 몰아치고 있어 무섭고 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일부터 하기보다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하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다른 도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돼서 어느 시간 만에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배우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배워보고 싶어요. 북극의 빙하가 얼마나 많이 녹았는지도 알고 싶고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고 싶어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그 뒤에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체험학습과 캠페인 참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체험학습은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좋고 나무를 심거나 쓰레기를 줍고 싶어요. 쓰레기산에도 직접 가보고 싶어요.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직접 체험해보는 캠페인이라든가 직접 나가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체험학습과 토론 참여를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 해결 교육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체험학습이랑 동아리 활동 참여, 생활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음료수를 마실 때 옥수수 전분 가루 빨대를 써요. 저희 가정에서는 페트병에 붙은 비닐봉지를 잘라서 버리고 우유곽 같은 것들은 한 번씩 헹궈서 버립니다. 저희 집에서는 재활용을 할 때 물로 세척한 후 분리배출을 하고 있고 분리배출 잘하기,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일회용품 안 쓰기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지 않고 에코백을 자주 사용합니다. 호주에서 발생한 호주 산불이 생각나고 우리나라에서 53일 동안 이어진 장마가 생각납니다. 지구온난화로 고통받는 생물들이 떠오릅니다. 해수면 증가와 온도의 증가가 생각납니다. 기후변화는 일단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면 사람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자연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해수면이 증가하면 바다에 잠기는 나라가 생기고 또 지구 온도가 증가하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분리수거를 잘 해야 하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배기가스 감축을 위하여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거나 모든 것을 남용하지 않고 아껴 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우리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입시다. 안녕하세요. 그린 미래 우리가 그리다 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공감 토크쇼 1부 사회를 맡게 된 인천 소래초등학교 교사 문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행사가 확산됨에 따라
줌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운영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거나 채팅창을 통해 의견을 주시면 인천 환경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부는 미래 세대인 인천 관내 초등학생 친구들을 중심으로 토크쇼를 진행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2부에서는 미래 세대인 인천 관내 중고등학생 친구들과 도성훈 교육감님, 송현애 환경기후 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현장 패널의 토크쇼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실제적 교육 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토크쇼 시작에 앞서 여기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혹시 9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많은 분들께서도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9월 7일은 바로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 중 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제안해 12월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주도로 채택된 최초 UN 기념일로서 공식 명칭은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입니다. 이 기념일은 최근 심각해지는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청도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인천 생태시민으로서의 감수성을 향상하며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현장에서 토크쇼를 함께 해주실 패널단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토크쇼 1부는 현장 패널 4분을 모셨습니다. 참여해주신 패널분들께서는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산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조윤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가림초등학교 교사이면서 그리고 인천 초등환경교육 교사 지원단을 맡고 있는 황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문학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지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환경연대 정책팀장 문지혜라고 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토크쇼를 함께 빛내주실 온라인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 패널분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손도 한번 흔들면서 기분 좋게 아주 즐겁게 인사해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크쇼를 함께 하시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채팅방을 활용해서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신 의견과 질문은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린 미래, 우리가 그리다 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공감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기후위기는 무엇이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 인천 미래세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윤아 학생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기후위기란 산업화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인간들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기상
이상기후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상기후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의 예로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남극과 북극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해 남태평양의 섬나라들과 해안가 낮은 지역들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의 온도가 증가하면서 태풍이 잦아지고 홍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지역은 여름철 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 폭염 일수와 강도가 증가하고 가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폭염부터 장마, 태풍까지 정말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요. 기후위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말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김지우 학생 의견도 들어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기후위기는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지구의 공기가 안 좋아져 지구가 감당할 수준을 넘었을 때를 기후위기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가뭄, 홍수, 폭설 등 기상이변에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살 곳을 잃고 사라지는 동물과 식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 뉴스에서는 지난 3번의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낙과 피해를 본 농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다음 주면 핵곡식과 핵과일로 풍성해야 할 추석인데 기후위기 때문에 정성스레 키운 과일이 망가져버려 농민의 마음은 무너지고 치솟는 과일 가격에 소비자들의 한숨은 커져만 간다는 소식에 저도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네, 몇 번 태풍을 경험해 봤는데 정말 올해 태풍은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이번에는 화면을 통해 함께하고 있는 온라인 패널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기후위기 현상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인 명찰을 카메라에 가까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먼저 명찰을 든 박세아 학생이 눈에 띄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와 의견 발표 부탁드립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기후 난민은 폭풍이나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아시아 이웃인 방글라데시에서도 수십 년간의 홍수 피해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홍수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결국 볼라라는 섬이 침수가 되었는데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살 곳을 찾아 떠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바로 기후난민인 거죠. 그리고 남태평양에 위치한 투발루는 2001년부터 국토 포기 선언을 하고 쉼터를 찾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처 호주에서는 아예 받지를 않겠다고 하고 뉴질랜드에서는 해마다 100명도 채 안 되는 인원들을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계속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아마 미래에는 기후난민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고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아시아나 남태평양 일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인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걱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려요. 기후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국토가 없어진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기후위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혹시 황수진 선생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학생들이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는 것에 많이 놀랐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더 어린 학생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에게도 감정이 있고 성격이 있듯이 성격이 있듯이 이 날씨도 그냥 일반적인 날씨는 감정과 같아요. 그런데 기후라는 거는 사람의 성격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이어져서 꾸준히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진 게 기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봄이면 뭐 이런 날씨가 되겠구나 예상할 수 있고, 여름이면 뭐 태풍이 오겠구나라는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또 갑자기 많이 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상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 몇 년간 갑자기 급격하게 너무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패턴들, 강수량이라든지 기온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우리가 이거를 적응해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목숨이라든지 우리 지구의 환경을 위협하는 수준이 돼서 이건 진짜 위험하구나라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적응이 아닌 대응을 하고 안전하게 극복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까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기후위기라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겠죠. 네, 기후위기에 대해 막연히 떠올렸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토크쇼를 진행하다 보니 이게 중간중간에 끊기거나 혹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 주신 이런 기후위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현장 패널보다 온라인 패널 분들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처럼 명찰을 카메라에 가까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객초 김대혁 학생 열심히 명찰을 보여줬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와 의견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익초등학교 6학년 김대혁입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지구온난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극심한 폭염, 폭우, 가뭄, 잦은 태풍이나 산불과 같은 기후위기 현상이 생깁니다. 이 지구온난화는 사람들로 인한 환경 파괴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에너지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인해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가스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공장,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 우리가 이동할 때 사용하는 자가용, 비행기, 기차, 배 등에서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합니다. 메테인 가스는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이 트림이나 방귀를 뀌면서 생기거나 작물을 재배하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소는 위가 4개나 되어 되새김질을 할 때 많은 메테인 가스가 발생합니다. 기후위기는 이처럼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대혁 학생은 지구온난화를 주 원인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기후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회단체를 대표해서 문지혜 팀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기후위기 원인은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 온실가스는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비행기나 배, 자동차를 이용할 때,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할 때 주로 배출됩니다.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86% 이상이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때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을 석탄을 이용한 발전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고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인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요. 그래서 과도한 육식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구에 있었던 그 숲들이 많이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숲은 온실가스를 다시 산소로 바꿔주는 아주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숲의 훼손도 지금 기후 위기를 앞당기는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후위기의 원인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기후위기는 우리 삶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안일한 인식과 행동 방식이 지금의 이런 기후위기 문제를 나타낸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후위기가 지속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윤아 학생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네, 먼저 해수면 상승과 태풍에 의한 홍수로 인해 거주 불가 지역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린피스에 의하면 2030년 한반도에서는 국토의 5%가 물에 잠기고 많은 사람들이 침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이제 더 이상 남태평양 섬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폭염으로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 여름에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폭염으로 각각 2,5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사막이 늘어나고 작물 생산을 할 수 없는 땅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거주 불가 지역이 늘어나면서 많은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 난민의 발생은 나라 간의 갈등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가 질병이 될 수 있다.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한번 온라인 패널분들을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명찰을 카메라에 가까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흔들고 있는 우리 장서초 이건우 학생, 간단히 자기소개와 의견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건우 학생 지금 음소거여서 건우 학생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건우 음소거 해제한 다음 의견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서초등학교 5학년 이건우입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기후위기 상황은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와 한반도를 연이어 강타한 태풍을 볼 수 있는데요. 태풍으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댐이 범람한 등 여러 심각한 피해 상황이 일어나는 것만 보아도 기후재앙이 눈앞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열대우림이 말라가거나 건조해진 땅에 불이 나서 큰 피해를 입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강원도 평창 산불, 호주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초대형 산불이 계속되고 러시아에서도 영구 동토라고 불리던 시베리아의 땅이 녹고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나 한반도의 1.4배에 달하는 면적의 숲이 잿더미로 변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끊임없는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 스스로의 정화력을 잃게 되어 또 다른 기후 위기 상황을 만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지역이 물에 잠겨 2100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부산 해운대 지역이 전부 물에 잠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영토가 좁은데 물에 침수 피해가 일어나게 되면 더 작은 나라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또 침수로 인해 집을 잃은 사람들이 내륙 지방으로 몰리게 되면 주택난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람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우리 건우 학생이 산불 이야기 해줬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선생님이 호주 산불로 산불이 너무 심해져서 코알라가 자기가 살 주거지를 잃고 힘겹게 방황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꼭 코알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그런 아픔이 지금까지 공감이 됩니다. 한 명 친구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패널 분들 중에서 의견 있으신 분 한번 명찰을 가까이 내주시겠어요? 이동욱 학생, 동욱이 간단히 자기소개와 의견 발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명초 이동욱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온난화를 일으키는 오염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염 원인은 첫째, 공장 매연으로 인한 점 오염원이 있고, 둘째, 자동차 매연 같은 이동 오염원이 있으며, 셋째, 가정생활 중에 나오는 면 오염원이 있습니다. 이중 공장 매연과 점 오염원을 줄이는 노력은 정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자동차와 같은 이동 오염원과 가정생활 중에 나오는 면 오염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첫째는 자동차와 같은 이동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짧은 거리는 자전거와 도보를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는 가정생활 중에 발생하는 면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가정 폐기물을 줄이고 폐기물을 철저히 분리 배출하며 재이용하는 습관을 통해 자원 절약과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활 역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전등 끄기 등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이산화탄소 등의 지구온난화 물질 발생을 줄이고 넷째는 소비 생활을 할 때에도 친환경적인 소비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친환경적 소비란 물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재질, 포장, 생산 과정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고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는 전 지구적 환경운동에 참가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의 날 3월 23일, 지구의 날 4월 22일, 환경의 날 6월 5일에 동참하여 환경보전 운동을 홍보하고 전 세계인과 함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국적을 넘어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전 지구인과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동욱 학생 의견 잘 들었어요.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해 준 거 맞죠? 너무 또박또박 이야기를 잘해서 선생님이 정말 감동했고요. 우리 이동욱 학생은 지금 심각성이라는 주제를 넘어서 기후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까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혹시 황수진 선생님 추가로 말씀 주실 의견 있으실까요? 네. 기후위기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후위기가 온 지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를 봤을 때 우리가 저는 시계 모양을 닮았다고 생각해서 지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계산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구의 시간을 계산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과제를 12시까지만 제출해라. 12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몇 시쯤 되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할까요? 1시부터 불안하진 않을 거예요. 지구의 시계 바늘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를 해본다면 우리나라랑 뭐 다른 나라, 각 나라별로 시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9시 46분 정도 되었다 그래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12시가 곧 다가올 시간이잖아요. 중국은 옆에 있는 옆나라 중국은 10시 2분이래요. 우리보다 쟤네들은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도 2시간 정도밖에 이제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2시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뭔가 숙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구도 기후위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코앞에 닥친 위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최소화하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더 아래 동생들 또 선생님 세대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들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이렇게 적다는 거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알 수 있는 시간인데요. 문재희 팀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인류는 사실 이미 수년 전부터 과학자들에게 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해수면의 상승 등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들에 대한 경고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좀 과소평가하면서 끊임없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더 주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한국에서도 긴 장마와 태풍 그리고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공감해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95%가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이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학생들, 아동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 섬이나 농촌 지역에서 사시는 주민분들, 불안한 주거 환경을 가진 분들에게 이 기후 위기는 더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이제 기후 위기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지구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고,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느낀 것처럼 행복했던 지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열띠게 저희 토크쇼에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올려주신 의견과 질문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떤 의견 나왔는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유튜브 의견입니다. 어느 초 화이팅! 어느 초죠? 어느 초등학교인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쉽고요. 네, 아이디 유령님께서 기후위기는 환경오염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후위기가 정말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할 때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디 셀리줄리님께서는 제 생각에는 쓰레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함께 기후위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 말고도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아이디 윤가현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말씀드릴게요. 기후위기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윤가현님께서 기후위기 원인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문재 팀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후 위기에 여러 원인이 있죠. 그 여러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발전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86%가 이 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에너지 발전은 우리가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꼭 넘어야 하는 하나의 큰 산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발전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윤관님을 비롯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소통하는 이 모습이 기후위기를 헤쳐가야 하는 우리의 노력과 닮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 우리 조윤아 학생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기후위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는 전기를 아껴 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적지 않은 부분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이면 화석 연료의 사용도 줄어들고 따라서 온실가스의 배출도 줄어들 것입니다. 한 예로 2016년 전 세계적으로 1시간 동안 전등을 소등하는 행사인 어사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3,131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온실가스가 상대적으로 덜 배출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합니다. 2013년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였습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아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얼싸워 참가했었거든요. 저도 우리 지구를 위해서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지우 학생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선 물건을 아껴 써야 하고 재활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재활용품을 이용하면 쓰레기가 덜 생기면서 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잘해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까운 거리에 갈 때에는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는 15분 거리의 시장을 엄마와 함께 갔다 오곤 하는데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올 때 15분 거리가 꽤 멀게 느껴질 만큼 힘들었지만 환경을 위한 행동이라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말해준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이 있네요. 네, 그러면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제 학교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미래세대 온라인 패널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명찰을 카메라에 가까이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일 빨리 명찰을 든 정겸 겸이 학생. 네, 간단히 자기소개와 의견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동초등학교 4학년 정겸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교 급식 시간에 거의 매일 볼 수 있었던 고기는 아쉽지만 채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축으로 인한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기후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할 경우에는 레몬그라스가 섞여 있는 먹이를 먹어서 조금 덜 지독한 당기를 뀌는 가축을 먹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사용하는 교과서는 앞으로는 꼭 재생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나무를 아끼는 것은 환경을 지키는 지름길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육과정에도 미국처럼 기후변화 교육이 추가되어 제대로 된 환경 관련 교육을 어린이들부터 받게 하면 좋겠습니다. 학생은 공부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많지요. 어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구 사용한 결과로 이 지구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학생 스스로가 앞으로 오래 사용해야 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청소년 환경운동가들처럼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레타 툰베리 같은 학생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지면 기후악당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불편한 별명이 새롭게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부만 하면 돼? 아니죠. 환경도 생각해야죠. 우리 정겸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생님도 저도 오늘부터는 육류 소비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 정말 중요한 것임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인천의 그린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우리 미래세대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들었는데요. 문제팀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일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학생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를 아껴 쓰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또 에어컨을 덜 쓰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 개인적인 실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실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후위기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는 여름에 닥친 폭염을 경험하면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스웨덴의 정치인들에게 기후변화에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요구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6개월 넘게 이어진 그 초대형 산불을 겪었던 호주도 원래는 기후위기에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시민들이 호주 정부에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2040년에 석탄 발전소 모두 폐쇄하겠다라는 발표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처럼 계속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한국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경을 위한 실천적인 행동과 그리고 적극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수진 선생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네, 사실 기후 위기 대응하는 이런 생활 속 실천 방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학생 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이든 방법들을 한두 가지씩은 다 알고 있어요.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분리수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분리배출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 쓰레기를 가져가 준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쓰레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세를 길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부터 지금부터 더 실천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으나 실천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같이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 앞에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 패널 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환경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친구가 있으면 명찰을 앞에 들고 크게 보여주세요. 네, 승학초 김래영 학생 간단히 자기소개하고 의견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승학초등학교 5학년 김래영입니다. 저희가 실천해야 할 일은 우리 지역 물건 이용, 그리고 로컬 푸드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컬 푸드란 우리 지역 음식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 음식을 교류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석탄을 태워야 하는데 거기서 오염물질이 나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조금 더울 때는 선풍기나 부채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워서 에어컨을 틀면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또 너무 더워서 다시 에어컨을 틀면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네,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승학초 김래영 학생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2019년 말 발표된 기후변화 대응지수 결과를 보면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61개국 중에서 58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순위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함께 공감하며 이야기 나눈 내용을 참고해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크쇼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스웨덴의 평범한 학생인 툰베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의회 앞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는 전 세계에 강한 울림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는 스웨덴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미래 세대 학생들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치며 행동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삶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전 세대가 미래 세대의 앞날을 막은 만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패널분들 중에서 이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를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황 선생님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학생 캠프를 했어요. 오랫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진행이 되지 못하였지만 그런데 되게 재미난 것은 이 캠프를 재작년에 진행할 때랑 작년에 진행할 때랑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는가 했더니 그때마다 날씨가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재작년에 한 달이 넘게 열섬 현상으로 여러분들 밤에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날씨가 너무너무 더웠던 날들이 지속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열섬 현상을 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뭔가 얘기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정말 한 달 내내 비가 왔습니다.
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후라는 거는 사람의 성격과 같다고 아까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에는 패턴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것도 작년 날씨, 올해 날씨가 다르고 또 재작년 날씨가 다르고 또 앞으로 있을 내년의 날씨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런 날씨가 그냥 날씨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 거구나. 내 생활에 심지어 뭐 열섬 현상이 계속되면 우리 집 난방비가 전기 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고 비가 이렇게 계속되면 어딘가에서는 집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지금 내 자리가 언제 그렇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후 위기를 진지하게 대응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매년 달라지는 기후, 우리가 이거 기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후 토크쇼, 공감 토크쇼에 참석한 우리 미래 세대 친구들의 생각도 짧게 들어보고 싶어요. 이 토크쇼에 참가하면서 어떤 느낌을 들었는지 유나 학생부터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네. 저는 사실 이 토크쇼를 참가하고 준비하기 전에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몰랐었는데요. 이 토크쇼를 참가하게 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더 다방면의 깊은 지식을 알게 되어서 좋았고 여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지우 학생은 이 토크쇼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도 앞에 말한 것처럼 기후 변화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이렇게 하면서 기후 변화가 뭔지 더 자세히 훨씬 더 알게 되었고요. 다른 친구들이 말한 것도 더 제가 몰랐던 거여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해서 잘 몰랐던 친구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만들어준 토크쇼가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공감하며 여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그리는 녹색, 그린 인천의 미래를 꿈꾸며 1부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패널분들 그리고 온라인 참가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